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구름이 잔뜩 꼈네요. 어디요? 바다가 보입니다. 바닷가. 맞아요. 파도가 해변을 철싹철싹 그렇게 건드리고 있군요. 비행기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비행기 기내는 근데 높이 올라가면 귀가 멍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잠깐만 있어보자.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안 했군요. 세종인성학당 세종대왕의 충효예학 정신을 배우는 학문의 교육의 국제적 수준을 갖추고 싶어하는 곳 메타코그니션이라고 아시는가요? 상위인지라고도 합니다. 예, 99점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0.1점씩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세계 기록이 되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런 쪽으로 100점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부터 0.01초, 0.02초 세계 경쟁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고 지금 이것은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은 비행기에 그런데 지금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군요. 구름이 콱콱 가리네요. 앞날개 구름 위로 와 구름 밑에서 구름 위로 올라왔네요. 아까까지는 구름을 땅에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비행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린이들 여러분 비행기 타본 사람 많지요? 근데 안 타본 친구들 있죠? 안 타본 친구들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무엇이 보일까? 아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바다나 육지죠. 땅이지. 그런데 구름 낀 날은 바다도 안 보이고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눈밭처럼 저렇게 쫙 깔려있는 날은 땅에서는 하늘에 태양이 안 보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비행기에서 보면 구름이 땅처럼 시베리아, 알래스카, 북극, 남극 얼음판처럼 저렇게 쫙 깔려 있어요. 구름이 저것이 층이 많이 두꺼운 게 아니고요. 저 일정하게 저렇게 쫙 마치 포크레인으로 싹 미는 것처럼 저렇게 일자로 있었던 거 아세요? 뭔 소리야? 뭔 방송하려는가 봐. 비행기에서 무슨 띵 하는 소리가 나면 승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인성학당장 저는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광로 작가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대상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원래는 바다와 육지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렸으니 덮였는데요. 하여튼 비행기에서 구름도 보고 가다 보면은 하늘도 보이고 구름 위 하늘이죠. 그리고 구름 사이로 바다도 보이고 또 육지도 보이지 않겠는가.
예, 어린이들 관심 가지고 따라와 보세요. 엄마들, 아빠들, 이거 어린이들 보여주세요. 다른 거 보는 거에 못지 않습니다. 왼쪽에 길게 나간 것은 비행기 앞날개고요. 앞에 둥그렇게 있는 것은 프로펠러입니다. 지금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앞에 프로펠러 통이 저렇게 보이면 저 프로펠러 통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가 몰라. 인터넷에서 저런 거 찾아보면 저거 뭔가 저거 알아요, 이름을. 저게 보인다면은 앞좌석에 탄 거죠. 그리고 창가에 앉은 거죠. 지금 비행기 창가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비행기가 가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갈까요? 비행기는 얼마나 빠를까요? 우리나라에는 비행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다닐까요? 비행기 타면 어떨까요? 비행기 탈 때 꼭 알아야 될 건 무엇이고 돈은 얼마나 있어야 탈까요? 우린 비행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야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마을에 시내버스라는 건 없었고 시외버스도 하루에 한 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꾸야 파란 하늘을 저 꼭대기를 지금 찍고 있네요. 구름 위의 하늘. 근데 구름 사이에 강물같이 저렇게 고리파였어. 새카맣게 파랗게 그 파란 밑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약간 틈새가 있는 곳으로 밑에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둥그런 라인은 이건 비행기창이 저렇게 둥글게 생겼거든요. 그 비행기창은 작아요, 작아. 30cm에 한 20cm가량 돼요. 그 사이로 카메라를 대고 지금 비행기 안에서 구름과 바다와 땅을 내려 찍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은 비행기에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한 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승무원들도 있고 옆에 손님도 있고 안 되죠. 비행기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상당히 크네요. 근데 저 소리가 비행기를 타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귀가요, 그렇게 막 무리한 소리가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막 좀 때려 막아요. 그럼 귀가 먹먹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또 뚫어줘야 되는데, 그건 이따 이야기고, 그 지금 밑에 구름하고, 바다하고, 섬하고, 구름, 바다, 땅. 세 가지가 보이네요. 구름만 보여도 재미가 없고, 바다만 보여도 재미가 없고, 땅만 보여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세 가지가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러면, 색깔이 파란색, 흰색, 땅은 회색. 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일까? 어린이들이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보세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기를. 그러나 궁금한 게 많은데 빨리 궁금한 거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눈은 창밖을 보면서, 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1830년도든가 50년도든가 하여튼 정확하게 잊어버렸어. 미국에 가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정면으로 내다보면 왼쪽 첫 번째가 인디언 박물관이고 그 다음이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거기 가면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의 그 광목천 같은 거로 만든, 그래서 자전차 바퀴 같은 걸 막 이렇게 밟고 그러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모형이 큰 게 있어요. 2층인가. 우리 어린이들,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은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은 거 있죠. 예,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늘을 나면 얼마나 높이 올랐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 한 2만 킬로 가까이, 1만 킬로 이상 가는 건 국제선 멀리.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이 425킬로죠. 서울에서 제주도 해봐야 한 500킬로 조금 남죠. 550킬로 되겠는가? 예,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 14,000킬로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먼 데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것은 국제선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비행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국내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 할아버지는 어린이들 보라고 국내선 비행기에 타서 구름과 바다와 구름 위에 하늘과 내려다 보이는 땅과 이걸 찍으면서 비행기를 안 타본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영상으로 우선 시켜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국내선은 지상에서 약 7,000m, 그러면 7km에 7km. 그 상공을 시속 한 700에서 800km. 여러분이 앞으로 비행기를 타거든요. 승무원한테 물어보세요. 또 잘 들어보면 기장, 비행기 조종사가 가끔 그런 걸 말해줍니다. 이거는 고도 몇 메타에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간다고 그런 말을 해줘요. 잘 들어보면 그 들려요. 국내선 높이 얼마예요? 고도 얼마? 7km, 7,000m에서 8,000m. 속도 얼마예요? 우리 자동차가 시속 100km, 110km 가죠? 고속도로에서. 아이고, 그런데 구름 위에 멀리 하늘을 찍어서 왼쪽으로 먼 하늘이 보이네요. 다시 구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시속 100에서 110, 120 가는데, 그런데 시내에서는 60km고 스쿨존에서는 30km죠. 그런데 비행기는 시속이 700km입니다. 7배. KTX가 제일 빠른데 300km까지 달리거든요. 이거는 그보다 2배. 하지만 국제선은 뉴욕을 간다, 런던을 간다, 파리, 워싱턴, 텍사스 이런 데를 갈 것 같으면, 그러면 높이가 10만 미터인가? 1만 미터. 1만 미터. 그러네. 1만 미터네. 고도 10km. 10km 정도. 그리고 시속은 1000km. 국내선보다 한 300km 더 가죠. 이렇게 빨리 가요. 그래 가는데 국제선은 실내 온도가 영하입니다. 국내선은 영상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이를테면 김포에서 인천에서 부산이나 제주를 가면 1시간 정도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그건 괜찮은데 인천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텍사스 그런 곳 LA 같은 데를 가려면은 14시간, 16시간, 15시간 그렇게 오래 비행기에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고속으로 날아가면
그 위에는 영하예요. 또 높아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전부 다 기진맥진하고 막 쓰러진대요. 그거는 또 비행기를 타면 추우면 왜 추우냐? 따뜻하면 왜 따뜻하냐? 지금 비행기 온도는 몇 도로 맞추어 놓았느냐? 비행기는 비상탈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또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또 설명. 지금은 비행기 내부에 의자를 찍었네요. 네. 마침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혼자 탔어요. 그래서, 옆에를 사람이 없어. 이제 사람들 얼굴을 찍으면 좀 결례가 되니까, 뒤에 의자에 저렇게, 서류백이 있죠? 그건 비행기에서 광고들이에요. 광고들 저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상이 있어, 책상 같이. 저걸 옆으로 버튼을 탁 틀고서 잡아당기면, 노트북 넣고 쓰고, 또 기내식을 주면 거기다 상을 넣고 먹고, 저기로 물컵을 놓으라고. 저렇게 해서, 버튼을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는 걸 자꾸 저쪽으로, 그렇지. 저렇게 하면 이제 접히고, 방금 전 거기에 의자의 동그란 단추는 뒤로 밀게 하는 버튼이었었어요. 비행기는 저 눈 바꿨죠. 근데 참 저 구름이 얇게 칠해놓은 더 칠해놓은 것 마냥 올라가도 않고 내려가도 않고 저 자리에 저렇게 일정하게 저렇게 있다는 것이. 근데 뭉게구름은요 좀 달라요. 그래도 뭉게구름도 비행기를 타서 보면 비행기 아래거든요. 저런 식으로 아주 둥글둥글 새털구름이 좀 높다고 그래요. 하여튼 비행기는 저렇게 높이 떠서 날아갑니다. 와, 그러면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탈까요? 비행기 타는 게요. 여러분 기차 타는 거나 시내버스 타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비행기는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 그 컴퓨터 다 잘하잖아요. 컴퓨터. 비행기는 그냥 타러 나가서는 못 탑니다. 못 타요. 그렇게 가는 즉시 표사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는 예를 들어 9시에 출발한다 하면 8시에 가야 돼요. 미리 가서 내가 예약한 것을 비행기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꾸고서 내 짐을 붙여야 돼요. 15km, 23km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소지하고 기내로 들어가는 짐, 화물로 보내는 짐, 기내로 들어가는 자그마한 핸드백 같은 거 간단한 것은 들고, 그리고 기내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전부 다 검색합니다. 그 검색대 통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머니 있는 걸 다 꺼내놓고 혁두도 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구두까지 벗어서 내야 되고 모자 다 벗고 하여튼 동전한 개도 주머니 없이 싹 해놓고서 전부 다 검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에서는 안전이 예를 들면 땅에서 사고 나면 근데 땅에서 사고 나면 하는데 이렇게 육지가 나타났네. 경치 좋네요. 저기 하얀 것은 건물인 것 같죠, 밑에? 진한 색은 바다인가, 호수인가. 이제, 구름이 솜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네요. 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왼쪽이 서쪽이고, 뒤에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역광이 안 되고 있어요. 순광이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샬찍해요. 만일에 반대쪽에 앉았다면 태양이 있어가지고 역광이 돼서 저 영상이 저렇게 안 찍혀요. 언제나 역광을 하지 말고 순광을 해서 찍으면 저렇게 영상이 잘 찍혀요. 저렇게 딱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저거 이야기로 돌아갔었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뭔 얘기 하다 보니 저것도 설명도 해야 되고, 내가 하려던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짐을,
그렇게 보내고 하는데 검색대에서 통과를 할 때 문을 신체 검사를 샅샅이 하는 이유는 무슨 화학물질이나 테러용품이나 이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땅에서 사고 난 건 그래도 땅바닥에서 사고 났지. 물에서 사고 나면 그래도 바다 위에서. 근데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공중이기 때문에 이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비행기를 타려면 제일 먼저 인터넷하고 친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그전 때는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구름 계곡 같네. 거기 들어가서 어디 가는 비행기가 몇 시에 있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화로 고맙습니다. 이거 기침이 한번 날라고 그러네. 전화로 그 예약을 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편리해요.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인천에서 김포에서 광주 비행장, 청주 비행장, 제주 비행장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치면 그러면 인터넷에 김포하고 가운데 비행기가 그려져 가지고 제주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왕복이에요, 편도예요. 편도는 가기만 하는 거예요. 왕복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정하세요.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주 쉬워요. 우리 어린이들은 비행기는 안 타봤어도 아마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해보면 그냥 금방 잘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무슨 사이트 어디든지 가서 인천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기 이렇게 치면 탁 나와요. 그럼 며칠 날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오겠다고 며칠 날로 탁 항공권 검색을 하면 가는 날 비행기가 한 20대 30대가 시간대별로 쫙 떠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몇 시에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무슨 항공사고 이런 게 다 떠요. 그럼 클릭하면 또 올 때는 며칠 날이니까 며칠 날에 무슨 항공 몇 시 얼마 이런 게 다 떠요. 그럼 그리고 나서 이거로 가시겠습니까? 예약하시겠어요? 그러면 예하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약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러면 내 카드를 가서 대고 어쩌고 내 이름이 누구고 이걸 다 써줘야 돼요. 비행기는 누가 탄다는 게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태워요. 그래서 꼭 신분증을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하고 예약한 사람하고 맞아야 그래야 비행기표로 바꿔줍니다. 예약된 것을 비행기표로 발행해준다. 돈은 미리 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에 1시간 전에 가서 그걸 이제 탑승용 뭐라 그러네? 앞에를 잘라 먹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는데 청주공항에 곧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중간중간에 뭐라고 저렇게 안내가 나오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기내식도 나오고 또 음료수나 무슨 생수 같은 것도 이렇게 승무원들이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주에서 지금 출발한 거거든요. 제주 청주는 비행기에 실제 이륙해서 청주까지 그것까지가 40분에서 50분 걸려요. 짤막하죠. 짤막해. 지금 전체를 찍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었다가 찍은 건데 그걸 들고 예약했다는 것이 이제 천광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를 찾아가요. 그 항공사가 어느 국제선에 갈 것 같으면 한 나라별로 다 있으니까 한 30개
막 50개 이렇게 항공사가 있어요. 뭐 프랑스 항공, 무슨 뭐 아메리칸 항공, 북경 항공, 일본 항공 막 많아요. 그러니까 A에 뭐 몇 번에 무슨 항공사가 있다. 내가 예약한 것이 그럼 찾아가서 그걸 바로 티켓을 선용 그걸 보딩 티켓이라고 하는데 보딩 티켓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거 가지고 이제 짐을 붙이고 경치 좋다. 그 짐을 붙이고 그리고 몸 검색을 하고 몇 번 게이트 탑승구가 몇 번이냐 그 탑승구를 1에서부터 막 몇 시까지 국내선 국제선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면은 그러면 그 이제 탑승 수속을 할 때 뭐 신분증을 계속 보자고 그래. 그리고 뭐 티켓을 계속 보자고 그래.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서 바로 비행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 좌석을 국내에서는 좌우에 3석, 3사람씩 국제선은 좌우에 2씩 혹은 3씩 가운데 5 혹은 6씩 국제선은 굉장히 크죠. 예. 크죠. 그리고 거기 줄대로 A, B, C 이렇게 자기 번호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는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타요. 그러니까 만 12세 이전에는 혼자 못 탑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가족이라는 그 등본 이거를 떼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타요. 13살이 넘으면은 자기 신분을 그런 서류를 필요한 것이 뭔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습으로라도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광주? 부산? 대구? 그럼 거기에서 제주까지 뭐 이렇게 제주가 이제 좀 멀으니까 국내에서는 대구에서 혹은 청주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한번 티켓을 끊어보세요. 나중에 결제만 하고 그냥 취소 그렇게 하면 끝나니까 그런 거 공부를 할 줄 알아서 엄마 아버지가 미국에 간다면은 미국에 가는 비행기가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인데 뭐 몇 시에 있고 얼마고 뭐 이런 것을 어떤 항공은 비싸고 무슨 항공이 싸고 그 직항은 좀 비싸요. 대한항공 구름 위에 먼 하늘 참 저 색깔이 참 희한한 색이네요. 무슨 색이 옥색 같으네 하늘색이 구름하고 이 경치가 상당히 햇살이 들어옵니다. 방향이 비행기가 이제 내리려니까 지금까지는 순방향이었었는데 이제 역방향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햇살이 이제 비쳐 들어옵니다. 구름을 뚫고 이제 또 지상으로 내려와야 착륙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름 저렇게 지나가니까 비행기 옆에 뭐 물이 내려왔네. 비행기 구름 밑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땅이 보이고 위로 구름이 위로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면은 한 번 타고 가는 직행, 2번, 3번 갈아타고 가는 경유로 가면 비행기 값이 좀 싸고요. 여러 곳을 학생 때는 그렇게 경유를 해보는 경험이죠. 어른들은 노인네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지. 괜히 길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하시니까. 우린 지난번에 미국에 가면서 경유를 해갔어요. 경유해보면 경험을 많이 합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미국 국내선으로 갈아타기야 이제 땅에 다 내려와 가네요. 제가 이거를
별도로 음성을 삽입을 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린이들 미소나 소리나 얘들 이거 나레이션을 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송 장비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으니 뭔 소리야? 곧 착륙한대요. 땅바닥에 바퀴가 떨어질 거란 얘기죠. 아이고 다 왔네. 그래서 이 나레이션을 어린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장비가 나쁜데 어떻게 하면은 장비를 나쁜 상태에서도 이 나레이션을 깔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비행기 소리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줄이고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여튼 이 나레이션 영상에 나레이션을 삽입하는 것은 지금 이제 테스트 과정입니다. 시험용이에요. 근데 비행기 소리가 안 나니까 그게 좀 듣기가 그러네. 야, 저게 그림 같으네. 어디 우주 속에 들어간 것 같죠? 우주에 들어가 달나라 별나라에 갔을 때 비치는 그 빛기둥, 빛이 전부터처럼 저게 두 자락에 빛이 저렇게 비치네. 이제 역광이 되니까 경치가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비행장이 몇 개나 될까요? 비행장이라 가지고 공항 몇 곳이나 될까요? 예, 답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 될 거예요. 북한은 한 5곳밖에 안 될 거고, 미국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좁은 나라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3,000개가 넘을까? 소련도 한 2,000개 되고, 브라질이 또 많아요. 땅이 넓은 나라들이 비행장들이 많죠. 우리는 좁은 나라니까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기도 바쁘니 가까운 거리는 비행기로 못 가잖아요. 큰 나라는 비행장이 많아요. 세계에서 큰 항공회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노스웨스트 이런 항공사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잘 같은 항공사도 있고 한국 대한항공도 큰 회사지만 세계 시장에 나가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이거 찍어서 어린이들 보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 비행기를 이거를 다 안 타본 아이들이 90%는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행기 안 타본 아이들이 아마 절반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비행기 안 타는 어린이가 없을 것이고 우주 정거장에 나가면 이런 촬영을 할까 아직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나 저나 이제 할아버지 나레이션 끝날 때가 됐어요. 비행기가 땅바닥에 덜컥하는데 막 흔들리는 느낌이고 비행기가 땅바닥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사공항이라 공항 내 촬영이 금지입니다. 땅바닥에 내려앉으면 착륙하면 영상은 꺼집니다. 안녕히 계세요.